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면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00명이 넘었고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하는 영상이 SNS에 떠돌면서 공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바이든은 긴급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고요. 미국 항공모함이 이스라엘 동지중해로 이동 중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1시 30분 현재 시각 0.81% 급락하고 있고요. 유럽 선물은 현재 시각 0.5% 급락 중입니다.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0월 9일 현재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를 닿지도 않은 채 강하게 이탈할 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다. 역시 차트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에 저는 국제유가가 너무 심하게 급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락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알 수 없는 세력은 이 전쟁 또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은 채 최대로 급락을 시키더니 결국 여기서 어떠한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급격하게 WTI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2000년 이상 전에는 유대인이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랍인들의 박해 때문에 유대인은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미국이 유대인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강제로 점령한 거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영토를 강제 점령한 침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차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오랜 전쟁이 시작됩니다. 4번의 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요. 팔레스타인은 미국계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악의 축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잃은 민족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잃은 민족이 자신의 영토를 다시 찾으려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950만이 있으며 가자지구, 이 조그만 땅이죠. 가자지구와 오른쪽에 서한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530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팔레스타인 난민은 1,400만 명이 있고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의 이 작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지만 지리학적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모든 중동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산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 제3차 대전으로 번질 공포입니다. 미국이 이미 참전했죠? 미국이 참전할 경우 이란도 참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 참전하게 되면 주변 중동 국가가 지원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나토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토가 참전 시 러시아, 중국이 중동 국가의 지원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김이 센 북한도 참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한국도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3차 대전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악재 뉴스와는 차원이 다른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역대 주요 전쟁과 미국의 S&P 500 지수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아메리카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쿠바 미사일 위기, 아프간 전쟁, 이란 전쟁, ISIS와 세계와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는 주가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급락했지만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결국엔 하락분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현재까지의 S&P 500과 주요 전쟁관의 팩트 결과입니다. 그러면 22년 작년이죠. 22년 2월 4일 러우 전쟁 발발일 당시의 주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으로 러우 전쟁이 발발했죠. 나스닥 1배 지수 QQQ 기준으로 전쟁 발발 후 시가 마이너스 3.21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오히려 3.36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바로 이날이죠. 2월 24일 시가에 엄청난 하락분을 보이며 볼린저 밴드를 크게 이탈하죠. 크게 이탈 후에 다시 말아 올리면서 하락분을 회복하고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며칠 후에 쌍바닥을 보여주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쟁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하는 팩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스닥은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난 더 하락을 보였지만 현재는 362포인트로
전쟁 당일에 말아 올린 종가 340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물론 주식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 모르고 푸틴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하마스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팩트는 나스닥은 과거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결국 우상향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무섭고 이번엔 나스닥이 대폭락하고 우하향으로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전 종목을 매도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 오히려 바로 떠날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별로 안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일 최악은 다 내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명의 개미까지 매도시킨 다음에 증시는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입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과거 50년간 불마켓과 베어마켓 그리고 S&P 500의 주가 추이입니다. 롱은 길고 숏은 짧습니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습니다. 롱은 길고 숏은 짧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롱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알려줬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다. 왜 샀는지 모르니까 더 내려가면 어쩔 줄을 모른다. 피터 린치, 당장 오늘 밤에 나스닥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나스닥의 조정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또 언제 마켓 타이밍을 잡을 것입니까? 일단 저는 홀딩입니다. 특이사항 발생 시 커뮤니티 글이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